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직장에서 주고받는 대화, 가족과 나누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하면 이는 단순한 걱정 어린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정말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요즘 너무 지쳐 있는 걸 티냈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라는 말 한마디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던 사람이라도 기분을 한층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말에는 감정이 담겨 있으며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반면 또 어떤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때 대부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이 때로는 큰 격려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이 하는 말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의 힘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짜 중요한 말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 공감을 담아 말하는 법, 그리고 듣는 태도의 중요성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따뜻하고 배려 깊은 대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건넨 말이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남아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말이 가진 힘을 실감한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정작 자신의 길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마다 목표를 정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고 결국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앞에 앉은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교수님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결국 네가 옳은 길로 만들면 된다. 이 말은 정우 씨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정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길을 가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길을 스스로 옳은 길로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주어진 선택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완벽한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며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살려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후회 없이 선택한 길에서 노력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건네는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정우 씨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단순한 조언처럼 보였지만 그 말은 정우 씨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격려의 말이나 믿음을 주는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의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넨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나요?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때로는 적절한 피드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인 공감만으로는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이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이 친구의 발표를 듣고 너무 잘했어 라고 칭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친구에게 일시적으로 기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만약 발표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싶어 했다면 단순한 칭찬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이 미적지근했다고 느꼈다면 그는 자신의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목소리는 좋았지만 핵심 메시지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라고 피드백을 해주었다면 발표자는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공감을 할 때에도 단순한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을 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비판적인 말투나 부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라는 식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더 긍정적으로 다가갑니다. 또한 피드백을 줄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해한 후 그에 맞는 조언을 해야 합니다. 발표를 예로 들었을 때 단순히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정말 인상 깊었고 이 부분을 좀 더 다듬으면 더 훌륭해질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위로나 칭찬보다는 상대방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솔직한 의견을 전달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공감을 넘어 상대방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정우 씨는 한 회사에서 7년째 근무하며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프로젝트가 배정되었고 이정우 씨는 팀원들에게 업무를 나누며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는 후배인 서진 씨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아줘.
네가 워낙 꼼꼼해서 믿고 맡기는 거야. 이 말은 격려와 신뢰를 담은 칭찬이었지만 서진 씨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후 며칠간 그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회의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이정우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직접 서진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부담을 느낀 거야? 서진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건 감사하지만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 걱정됐어요. 이정우 씨는 그제야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후배를 격려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씨는 곧바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며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부탁한 건데 부담을 줬다면 미안해. 중요한 일이지만 혼자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야. 같이 해나가면서 조율하면 돼. 그의 솔직한 사과와 배려, 어린 말 덕분에 서진 씨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원활하게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칭찬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고 있어도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도가 곧 상대방의 감정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지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직장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이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 관계에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깊게 만들 수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강조하며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뵌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가정도 챙겨야 하니까 부담이 커요. 아버지는 민수 씨의 고민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똑같지. 원래 가장은 그런 거야. 남자는 참고 버티는 거지.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민수 씨는 순간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늘 이런 식의 단답형 대답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해왔던 말들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힘들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텼지.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민수 씨는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을 뿐 힘든 시기를 지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힘들었던 적 많았겠네요.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그걸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어서 그냥 말 안 했던 거지. 민수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하고 단단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표현할 기회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 조금 더 감정을 끌어내는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버텼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질문을 던지며 아버지가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가까운 존재이기에 때때로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조언보다 공감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남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보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이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화의 방식이 달라지면 관계도 변합니다. 누군가가 말이 없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무심코 던진 말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요? 혹은 진심이 담긴 한마디로 관계가 더 가까워진 적이 있나요? 가족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말 한마디는 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민수 씨는 성과 중심적인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빠른 피드백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팀원들이 점점 위축되고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 내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민수 씨의 직설적인 말투에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중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네요. 다른 아이디어 없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팀원들에게는 비판적으로 들렸고 의견을 자유롭게 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이 팀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몰랐던 민수 씨는 팀원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긴 하지만 가끔 너무 단호해서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요." 이 말을 들은 민수 씨는 자신의 말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의견을 물을 때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건 비효율적이네요.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더 부드럽게 전달하자 팀원들이 부담 없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 팀원이 의견을 내면 "좋은 포인트네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팀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회의 분위기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줄 때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료 구성은 엉망이에요. 다시 수정해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자료의 핵심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에 그래프를 추가하면 더 보기 쉬울 것 같아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팀원들은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였고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쌓이면서 팀 내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팀원들은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워크가 강화되었고 업무 효율성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긍정적인 표현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직장 내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직장에서의 말 한마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팀 분위기와
협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표현 방식이 강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표현과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그들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대화법, 공감의 중요성, 비언어적 요소의 영향력, 그리고 긍정적인 소통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논리로고스, 감성 파토스, 신뢰 에토스가 균형을 이룰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감성은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뢰는 상대가 나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설득력 있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여 되돌려주고 공감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대화의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뇌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대화에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톤과 비언어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고 목소리의 억양이 38%,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같은 말이라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고 부드러운 톤과 미소를 동반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존 가트맨 박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최소 51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많을수록 상대방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이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피드백을 전달하면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논리적인 말과 감성적인 공감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긍정적인 표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 없는 대화로 인해 신뢰를 잃거나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성이란 단순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말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진정성이 부족한 대화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말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같은 말이 의미 없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오늘 발표 정말 신경 많이 쓴 게 느껴졌어요. 특히 자료 정리가 깔끔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진정성이 더 잘 전달됩니다. 둘째, 솔직하지만 배려 없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은 말은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의견도 궁금해요. 처럼 표현하면 같은 의미라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셋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내 의견을 존중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을 전달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너한테 서운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어.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이 궁금해. 처럼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을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더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셋째,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마워요. 라고 하지 말고 작은 행동이라도 보이면 진정성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서 작은 선물이나 메모를 남기면 상대방은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대화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구 사이에서의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힘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 그런 거야. 다들 힘들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공감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겠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진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팀원이 실수를 했을 때 비판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하며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줄 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여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심을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혹은 상대방의 말에서 진심을 느껴 감동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대화를 통해 관계가 변화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이 얼마나 잘 말하는지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이 얼마나 잘 들었다고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을 듣는 대신 답변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가로채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진정으로 듣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상대의 말을 확장시키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시간을 줍니다. 또한 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와 같은 공감의 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대화의 질을 바꾸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듣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팀원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언을 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면 자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듣기를 잘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듣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몇 가지 연습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맞장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랬구나." 같은 짧은 반응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화 중에 눈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듣는 것은 상대방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에는 눈을 맞추며 진지하게 듣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듣기 습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표현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듣기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 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듣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 가지는 힘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모든 대화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가진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말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져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사례들은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교사의 무심코 한 말이 학생에게 상처를 주었고 직장에서는 칭찬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소한 말이 상처가 되거나 반대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집중해서 듣고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대화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를 생각해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했던 말 중 다시 돌아가서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해 큰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